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론조사 조작이 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전화만 오면 60대입니다. 그러면 끊어버리고 말이죠. 예,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질문 문항도 이상하고, 여론조사 조작이 있다. 여러분들 의심하고 계시는데 딱 걸렸습니다. 예, 우동균 기자가 아주 집중 취재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론조사 조작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상해해요. 문재인 정권 무슨 질문하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다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작된 것이다.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이 사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제로 이미선 후보자를 기어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여론조사는 같은 곳에서 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그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한 건데요. 12일, 17일 각각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건데요. 특히 이 17일날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호의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임명을 강행한 데 보탬이 됐다. 이런 말도 한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두 조사 간에 괴리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바로 여론조작이 아니냐라는 이제 강한 저희가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자, 여론조사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질문 문항도 정확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다르다. 그때 맞춤형으로 질문 문항을 넣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할 거면 같은 질문을 해야 되죠. 근데 이때는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저 때는 저런 식으로 질문하고 이게 어떻게 동일한 여론조사입니까?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저희가 이걸 또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4월 12일 조사입니다. CBS에서 의뢰를 했고요.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 당시에는 질문이 이랬습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적격이 28.8%, 그리고 부적격이 54.6%. 나머지는 이제 모름 이런 거겠죠. 아주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예.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주식하고 말이죠. 관련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한 줄을 사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니까 당연히 뭐 문재인 지지자야 요 정도 한다고 쳐도 부적격은 뭐 54%, 2배 이상 가깝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적격과 부적격이 거의 1대2의 비율일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부적격 의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다음 결과인데요. 5일 뒤입니다. 4월 17일. 이번에는 TBS에서 의뢰한 겁니다. 물론 같은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요. 네. 여기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다소 아주 미묘한 질문이 됐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러면 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데 지지자인데 이번에 찍었는데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거 문재인 대통령 도와줘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찬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찬성이 43, 반대가 44 해가지고 거의 초박빙의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10일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비율로 지금 부적격이 나온 상태인데 예. 이 17일 조사에서는 또 찬반이 아주 팽팽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환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미선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긍정 답변은 약 14.5%가 증가했고 부정하는 답변은 10.4%가 감소해서 찬반 격차가 약 26%에서 0.9%로 정말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뒤바꿔가면서 하는 이런 조사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걸 대해서 또 질문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보시면요. 12일 조사와 17일 조사 저희가 앞서도 다 한 번씩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요. 12일 조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그 자질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맡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자격을 그냥 국민 개개인에게 그냥 순수하게 물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이 두 번째 설문조사죠. 17위 조사. 이거 같은 경우는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벌써 두 차례가 있고요. 예. 또 여야 정치권이 뭐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정치적인 그런 성격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입장 그것에 따라서 결국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이 큰 여론조사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문재인 지지층인 정말 일방적으로 찬성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식의 질문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네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빨리빨리 이거 찬성해줘 이렇게 질문 문항을 아주 교묘하게 짜서 넣었다는 건데 이거 정말 문제고 말이죠. 이게 여론조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여론조사 기관인 이 리얼미터가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정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해놓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제 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또 자료를 통해서 보면요. 예.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닷새 전에 실시한 이미선 후보자의 적격성 조사 결과에 비해 긍정 여론이 큰 폭 증가한 반면 부정 여론은 크게 감소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사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은 이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 등에 따른 기류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즉, 뭐 이 후보자 측에서 그러니까 그 최근에 또 남편이 페이스북에서 온갖 또 글을 올리면서 해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마음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리얼미터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후보자 측 남편이 해명을 한 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하고 토론하자. 그리고 또 너무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 있었죠. 주식을 산 게 문제였다. 집을 샀으면 아무 말 안 했을 거다. 오히려 더 분노케 만들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게 적극적인 해명이죠.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 남편이라는 분께서 정말 이게 해명이냐라고 할 정도의 정말 분노를,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끔 하는 그런 해명으로 오히려 이미선 후보자를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라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가 아주 황당한 반응을 내놨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아주 자기들 좋은 해석을 또 내놨는데요. 자료를 또 보면서 이야기하면요. 예. 박광원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19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한 발언인데요. 이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임명 찬성 여론은 호전됐다.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주식거래 위법성, 불법성이 드러난 게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막 이제 해석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정말 진짜 황당함이 이를 데가 없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국당에서는 정말 반대된 논평을 내놨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이 이제 발언한 건데요. 다른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마치 동일 선상에서 질문을 던진 뒤 당연하죠. 여론이 바뀐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왜곡된 여론을 내놓는 해당 기관, 이 리얼미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해서 이제 항의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 전문가이죠. 그 배종찬, 그 인사이드 K 연구소장도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 이제 말하기로는 두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다. 이건 애초에 지문 자체가 다른 조사에서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놓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놨고요. 또 이어서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답변이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이것이 질문 효과라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질문이 다른 경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이것을 동일한 조사다라고 호도한 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고요. 어쨌건 이걸 보니까 말이죠.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히 보이고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조작 미터잖아. 라고 해가지고 이 리얼 미터를 또 이제 안 좋게 보신 분들이 뭐 조작 미터다, 뭐 리얼 조작 미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또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댓글이 아주 강하게 이제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문 지지자들은 이미선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재인이 하면 다 괜찮다라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짜 말 그대로 대깨문 현상이 공식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조사 결과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이미선이라는 그 인물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정말 당연히 부적격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단어가 들어가면서 조사 결과가 아주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문 지지층들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그 부적격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해야지 라는 이런 일방적인 맹목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겁니다. 세 번째 댓글은요. 애초에 당선부터 댓글 조작으로 만들어진 정부인데 초질관 조작질로 하루하루 연명한 중이다. 이건 국정농단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고요. 네. 다음입니다. 그 정도 했음 후보 때려치겠다. 그렇게 권력이 좋아? 그리 문틀 딱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뭐 백두대지 김정은한테 충성하고 싶냐? 하여튼 더범죄 빨 X2당 더 범죄 빨 X 2당. 네. 폐기물 짓은 진짜 지존이구나 라고 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대학 교재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질문지법 이용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질문 방식의 모범답안 같은 행위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라는 리얼미터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참 재밌습니다. 마케팅 리서치 같은 학부 수준의 리서치 관련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마케팅에서도 원래 이게 질문지법이라 해서 기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질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호도하는 게 이제 우습다는 이제 반응인 거고요. 네. 다음입니다. 딱 개돼지 속이는 설문조사 문재양 탄핵해야 한다 라고 이제 아주 짧게 깠고요. 마지막입니다. 리얼미터가 저런 개수작으로 조작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고 나자 여론이 변했다며 임명하겠다고 기사를 막 띄우더니 기어코 임명 강행. 와, 이게 진짜 나라냐? 아니면 정원 육착된 유사민주주의 국가냐? 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분노를 하셨고요. 정말 이번에 그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기어코 이제 헌법재판소 9명 중에 5명이 좌파 단체 출신의 이제 인물들로 다 임명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문재인의 사법농단이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이어지는구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짜증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예. 하여튼 취재 감사합니다. 네. 예. 여론조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예. 질문 문항만 살짝 비틀면요. 조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폭락하던 문재인 지지율이 또 올라간다고요. 어떻게 여론조사 질문을 하길래 저렇게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나? 정말 제가 봐도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질문 문항이 그 안에 포함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도할 텐데요. 정말 이런 여론조사 믿지 말고요. 시중 여론조사 국민들의 말을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팍 떨어지는 거고요. 이 정권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거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